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어렵게 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정거장과 노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이제 입장과 이야기까지 더불어 늘어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갈등이 커지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초빙 교수, 정진욱 한국경제 사회부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아주 오랜 동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면화가 또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타 통과 이야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또 배경이 어땠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차장님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벼랑 끝에서 살아 도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총 사업비가 3조 5,587억 원입니다. 이 사실상 경제성 수치, 그러니까 BC값만 보면 통과가 쉽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김포 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도를 시민의 안전 문제로 보고선 정책적 가점을 과감하게 줬다는 게 이번에 어쨌든 예타 통과의 배경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020년 3월 10일 결국 기획재정부가 최종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 5호선 연장은 되돌릴 수 없는 확정된 사업이 됐습니다. 예, 그때 사실 기대 걱정 여전히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그 결과에 그 요소 미쳤던 영향 중에 경제성과 정책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경제성은 끝내 부족하다는 쪽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책성 평가 비중 때문에 통과됐다.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김포 시민들 분들 중에서 또 5호선 연장사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BC값이라는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이 1을 넘어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HP 분석이라고 해서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봐서 0.5를 넘을 때 비록 경제성이 1을 넘지 않다 하더라도 BC값이 1을 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말하는데요. HP 분석에서는 이들 아까 세 가지의 항목이 각각 한 3분의 1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뭐 최소 25점에서 한 40점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까 말한 세 가지 항목을 다 보기 때문에 경제성에 하나로 결정되는 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3분의 1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경제성을 1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타당성 내지는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1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도로라든지 철도 사업, 국가 기관 인프라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타를 면제하거나 아니면 HP 분석에 의해서 0.5 이상일 때 타당성을 부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5호선 연장의 경우에는 기재부가 아닌 기관들에서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뭐 김포시라든지 인천시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를 넘지 않게끔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도 이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책적 평가. 아까 정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 골드라인의 그 혼잡도 이게 사실 김포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도 직결돼 있고요. 또 안전 문제하고 직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신속 예타에 포함되는 이런 정책적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아마 두 번째 항목이죠. 정책적 필요성에서 상당한 가점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타 운영 지침이 좀 개정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접경 지역의 이제 김포 지금 5호선 연장 사업이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앞에 이게 정책성 평가에 남북 접경 지역의 지금 광역교통 사업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도 상당히 큰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제성은 이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인데요. 이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대별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가점을 받았기보다는 아까 정책적 타당성, 아까 말한 접경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래도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예타 문턱을 아주 어렵게 일단 넘었습니다. 자, 일단 넘자마자 지역에서는 반응이 대환영이었습니다. 뭐 인천, 김포 뭐 말할 것도 없었고 환영 일색이었고 그간 여러 가지 노력했던 곳곳에서 플랜카드가 걸리고 또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당시 이후에 지역에서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 또 이어지고 있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정 차장님, 김포 반응은 어땠나요? 시하고 지역 사회는? 일단 뭐 김인석 총리가 이제 김포 보드라인 쪽에 방문하고 나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졌죠. 이거는 정책적 어쨌든 정책적인 관점이 상당히 많아져서 결국엔 통과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까지 어쨌든 이 부분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면서 보도자료를 계속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고 그래서 김포적인 상태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이제 엄청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영의 분위기도 있지만 다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 경찰서역이나 통진 연장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왜 우리는 빠졌느냐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갈등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환영과 동시에 그동안 품어왔던 또 원해왔던 정거장에 대한 그런 갈등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인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공식 입장은 5호선 연장 예타 통과를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예타가 통과된 당일이죠. 네. 지난달 10일 날에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예타 통과는 인천 시민들의 오랜 염원 그리고 인천시의 꾸준한 노력과 대응이 이룬 값진 성과다라고 하는 환영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좀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추가 정거장 설치 노선을 두고 김포시와 갈등을 빚어봤고요. 대광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날만큼은 김포시와 한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추가 정차역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을 하고 굳이 좋은 날에 좋은 얘기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략적으로 앞으로 인천시의 목소리는 계속 전략적으로 추가 정거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죠. 특히 뭐 아라역이라든지 신검단 중앙역 같은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계양역에서 이제 검단까지 연장이 되면서 앞서 말한 아라역이라든지 신검단 중앙 여기 인근 주민들이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계양역까지 와서 다시 환승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뭐 더블 역세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욱더 주거 환경, 교통 환경,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편은 부동산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단 신도시 주민들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해석들이 뒤따랐고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다시 이제 과거에는 좀 노선 갈등 위주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거장 역 추가 내지는 정거장 변경에 대한 의견들이 다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려했던 일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또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지역별로 좀 살펴볼까요? 김포가 일단 히스토리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번 갈등은 2017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논의 때부터 시작된 약 7년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 입장은 서울 방학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가장 빠르게 직선으로 꽂아야 한다는 속도론을 펼쳤고 반면에 인천시는 이제 검단 신도시까지 남쪽으로 깊숙이 내려갔다 올라온 약 6자형 노선을 좀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탄 주민들도 이 혜택을 봐야 되는 논리였는데 여기서 대광위는 2024년도에서 2050년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약 검단 경유는 하되 약 역은 딱 2개로 만들자 이렇게 했고 이 안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예타가 통과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예타가 통과되자마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측 약속이나 한 듯 추가역에 대한 보따리를 풀었다는 건데 근데 인천시는 중점을 빠졌던 원당지구에 반드시 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검단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곳을 빼놓고 안 꼽는 찐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김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무동과 장기동 인근에 김포 경찰서역 신설하고 더 나아가 이 통진호까지 노선을 늘려다는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 이 여기 추가로 신설을 좀 요구하고 있고 이 두 지역의 논리가 좀 정면 충돌하는 점이 바로 이 광역철도냐 아니면 완행열차냐 이 부분인데 이 김포는 이미 중재안 때문에 노선이 굽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더 만들면 서울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이건 광역철도가 아니라 동네 완행열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은 이제 광역철도의 본질은 많은 시민을 태우는 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원당을 패싱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인천에서는 어떤 지금 이슈입니까? 인천시와 김포시 간의 갈등 결국 뭐 추가 정거장 설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는 당초 인천시와 4개의 정거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인천시가 당초 요구했던 서구 완정역까지 들어가는 건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무리한 노선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인천시가 대광이 제한 예. 우선 뭐 추가 정거장 3개를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아라역, 신검단 중앙역 그리고 이제 원당 사거리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대광위에서 나온 중재안은 2개밖에. 예. 인천시 입장에서는 인천시 요구 당초에 4개 정거장도 아니고 수정안이 3개 정거장도 아니고 결국 2개의 추가 정거장이기 예.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예. 추가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천시가 지금 예.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는 원당역 설치에 지금 집중할 계획이라고 예.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통국장이 언론에 직접 그렇게 예. 얘기를 했던 이야기고요. 인천시와 김포시 간 5호선 연장을 두고 벌여왔던 그동안의 갈등 예. 제2라운드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제 2라운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타 통과 이후에 그 추진 그 절차를 보면 기본 계획 수립 단계가 있고요. 또 그러면 그 다음 실시 설계와 또 착공 사업 이렇게 단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인천시와 김포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인지 이제 이걸 알면 이해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모습인가요? 일단 김포시는 이 전략은 속도전이거든요. 이게 어렵게 어쨌든 따냈잖아요. 그 예타 결과가 노선 갈등 때문에 뒤집어지는 걸 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시장 이제 더 이상의 노선 수정은 사업 지연만 초래한다. 그러면서 이 배수진을 쳤고 특히 5천억이 넘는 이 거액의 5,500억이라는 거액의 시 재정 투입을 약속한 만큼 김포시의 목소리를 높여서 2033년 개통 일정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 빠르게 가겠다. 지금 예타 근거로 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견을 내고 인천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영될 어떤 전략 대응 모습이 있나요? 예, 인천시와 김포시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이 갈등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으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 저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자체 간의 이해가 지금 맞물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자신의 이해관계,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양보를 서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민선, 선거를 앞두고 예.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한 상응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사실 예. 합의를 하는 겁니다. 뭐 예산과 비용에 있어서 뭐 그에 상하는 부담을 하든지요, 아니면은 뭐 건폐장이라든지 뭐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이제 기피 시설을 떠 안아야 되는 이런 예. 서로의 이런 조정이 필요한데요. 심지어는요, 뭐 기피 시설은 안 받고 돈도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우리의 요구 사항만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까지 또 거기에 부응해서 단체장 아니면은 뭐 후보들까지 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까지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선거를 앞둔 상황에 더더욱 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 시 이제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협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총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예. 또 사업 변경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이제 추가 정거장 예. 원당역 설치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노선 중에 원당역으로 가는 부분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당 사거리역 쪽으로 예. 노선을 좀 틀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요구가 만약에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지금 건폐장 이전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예. 건폐장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계속 가게 되면은 뭐 갈등 조정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양 지자체, 양 지역에 인천과 김포와 서로 의견이 다른데 서로 어떤 모습을 할지 이미 경험들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대응도 지금 맞춰서 할 것 같고 한데 하지만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대광이 중재안으로 예타가 통과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 그 수립 기간이 1년 내지는 2년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뭐 지금 얘기하신 갈등 거기에 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까지 모두 반영이 되는 시간인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또 이게 어떤
또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 좀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행정 절차와 현실 지금 이런 갈등 상황들 한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추가역 설치를 두고 네.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 경기도가 맡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원당력 신설 설치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예. 경기도가 주도를 하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광이 조정안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를 통과를 했고요. 대광이 안에는 인천 정거장은 두 곳으로 지금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론 10개 정거장 중에서 1개의 정거장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거장을 뭐 인천시 가져오겠다 아니면 검단이 하나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까 말한 원당이죠. 아니면 또 김포에서도 당연히 뭐 추가 뭐 통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풍무 2억을 원할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물론 인천시 입장에서 원당력 설치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타를 중재안으로 대강의 중재안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장 이전 비용에 대한 분담 비율입니다. 대광의 중재안이 지금 나오고요. 예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건폐장 이전에 대한 분담에 대한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추가역 설치를 만약에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건폐장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예.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인천시가 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고수를 한다면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한 1년 사이에 기본계획 예. 수립을 잡고 있는데 이 기간이 더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딜레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죠. 지금 인천에선 이런 시선에 우려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김포는 물론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동시에 보니까 추가역에 대한 논란이 더 관심인 것 같아요. 김포 안에서는 이게 일단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더 지연될 우려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김포 시민들과 인천 시민들 지금 먼저 감각에 있는 게 이제 이 법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총 사업비 약 10% 안팎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치면 약 3,500원 정도인데 역 하나 만들 약 1,000억 원 정도 드니까 한두 개 정도 협의 여지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이 김포 요구를 다 받아주면 10% 훌쩍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기차는 영영, 그러니까 전차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현재 확정된 사업비에서 10%약 3,500억 예산이 증액되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원하는 역, 김포가 원역을 다 넣으면 사업비는 무조건 1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통과한 예타는 다시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사업은 다시 5년 뒤로 밀릴 수 있는 위험한 도화가 지금 양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보면 국가재정법 약 제38조와 시행령을 보게 되면 우리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법의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분이 아닌 노선 변경이나 역 신설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예타 당시보다 약 15% 이상 증가할 경우 기재부는 의무적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의 강행교통법에 따라 추진하는 이 사업도 결국 기재부의 돈줄 규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미 3조 5,587억 원으로 예타에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 3,500억만 넘어가도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타당성 재조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업 사망 선거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을 추가하면 공사비 분모가 늘어나는데 그럼 열차 속도가 느려지고 이용객의 시간, 편익의 분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경제성, 비식값 수치가 예타 때보다 낮아져서 사업 자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조사에 따르면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2033년 개통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원당역, 김포는 경찰서, 통진 연장 등 각 지자체가 요구한 이 역들 다 합치면 추가 비용만 약 5천억이 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김포 시민과 김포 인천 시민들 그리고 각 정치권들도 역을 추진하겠다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로 시민들을 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모두 알고 사업 지원을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예.
자, 상생의 길에 대해서 이제는 모색해야 될 시간인데 문제는 선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분화되는 이야기가 일단 나오는 게 걱정이라서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상생의 길은 없을까요? 상생의 길에 앞서서 지금 선거철이라는 데 사실 좀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예.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당선 득표로 인해서 지금 또 자신의 더 강한 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야기,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경우 상당히 이게 더 어렵게 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유정복 인천시장 그동안에 줄곧 원당력 연장을 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이 당선이 되게 된다면 그대로 원당력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지역구가 연수구 갑이다 보니까는 5선 연장에 대한 자기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언이 없습니다. 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에 대한 발언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 의원 같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뭐 물론 인천시에 수락이 예. 될 경우에는 뭐 당연히 원당력 추가 정거장 설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다만 이제 박 시장이 만약 박찬대 의원이 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그동안에 이종복 시장과 김병수 시장 간의 이 손발이 안 맞았던 같은 예. 당에도 안 맞았던 게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 포인트가 갈 수가 있고요. 상생의 길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하루빨리 합의를 하는 게 예.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합의라는 게 서로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것만 요구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원하는 바라는 원당력 설치는 저는 예.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회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지 예. 않고요. 그 정도의 기간을 받아들여 줌으로써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할 수 있는 오히려 이익이 더 크다. 라고 기획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김포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진역이라든지 풍무 2역 중에 뭐 하나라도 더 추가를 연장을 해주게 되면 물론 이게 15%의 총 사업비 15% 이내란 범위 하는 충족이 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서로 하나 주고 하나를 받는 예. 일이 있으면 생겼으면 이게 제 바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건폐장 이전 비용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담 비율이 6대 4거든요. 인천시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추가역 증설도 받아주지 않으면서 예. 대강이 조정한 대로 건폐장 이전 비용의 60% 우리가 또 하겠다?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기 예.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좀 건폐장 이전 비용은 그대로 좀 받아서 예. 인천시가 예산 부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되 원당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이 났으면 좋겠고요. 사실 김포시 입장에서는 건폐장 이전을 하는 지역이 되는 예. 시설을 받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한 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자신의 이 하나의 정거장만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거장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예. 인천시다, 김포시다 이런 극한적인 대결은 결국 이 사업을 정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늦춰지게 하는 일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주고받는 모습으로 양보하는 모습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 차장님, 뭐 일단 1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 생기면은 그만큼 경제성 효과가 엄청납니다. 특히 내가 사는 집 집값이 엄청 오른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또 지역에 뭐 이기적으로 주기도 또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하지만 이제 정부는 지금 집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김포와 검단이 어느 정도 이 서울에서 못 받친 그 부동산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김포 한강도시 같은 이런 곳에서는 SOC, 그러니까 도로나 이 철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곳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주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예. 것이고 검단 역시 엄청나게 빨리 인구가 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법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또 지자체 합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입할 거로 보이지만 정말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제일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그만큼 시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철도와 그리고 교통 정책을 마련했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5호선 연장 사업 예타 이후의 지역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자, 선거 전후에 아마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